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에 세계가 감동하고 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현재 그 일명 노화의 방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국에 있는 그 자국의 국민들을 수송하는 게 자국으로 옮겨오는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외국인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갖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입국과 검역에 대한 또 외교적인 절차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편이 일단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민들을 불러들이는데 엄청나게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전용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 국외로 들어왔죠. 네. 이러한 과정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적인 그 접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미얀마에서요, 우리 현지 업체, 대한민국에 진출한 현지 업체가 방호복을 만들었습니다. 8만 벌 정도를 긴급하게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방호복 전문 업체는 아닌데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방직 시설이 없잖아. 이런 대양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방호복 8만 벌을 만들어 납품을 한 건데 문제는 이걸 보낼 방법이 없었던 거야. 긴급하게 이걸 옮겨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군수송기 2대가 가가지고 이거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군용기가 미얀마를 갔다 온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외교부, 미얀마 국방부, 그리고 항공청, 세관, 뭐 이런 이런 기관들하고 전부 이제 외교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그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거 그냥 들고 올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수송기가 민간기관이 군용기가 가서 싣고 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닥 우리에게 친한 국가가 아니었던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작업들을 성공리에 해결해 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외교빨이 먹힌다는 겁니다. 이란에서 교민 80명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인데 이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행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으로 가는 직항로기가 사실 다 끊겨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디로 갔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랍에미레이트 UAE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UAE로 옮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UAE에서 태워가지고 온 겁니다. 전용기가. 그래서 이 전용기를 섭외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란 국경선을 넘고 이거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말하자면 감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을 받아서 테헤란, 두바이, 인천 루트를 통해서 귀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데는 우리 외교력이 또 현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싣고 왔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네요. 네. 자국 내 확진자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유력 국가들은. 알아서 들어오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라는 게 유럽이나 미국 국가의 태도인데 비해서 이 교민들의 발이 묶인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외교부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현지 외교관들이 이 사람들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국경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관리해서 공항까지 데리고 가갖고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서류조차를 국가가 대신 해줬어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왜 국가가 내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기레기들도 있어요. 심지어 현지에서 비행기를 얻어 타고 온 사람 중에 아니 뭐 이런 거는 국가가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사람도 있다라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얘기겠지만 저는 만들어낸 뉴스라고 봅니다만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는 인적사항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난 돈 100만 원 정도 내고 그러니까 원래 가던 비행기 값 내고 이거를 해가지고 싣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싣고 오기 위해서는 다 격리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비행기 칸을 다 벌리고 비워갖고 와야 되거든요. 4분의 1만 태워온 거예요, 정원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전용기를 운영하는 비용 중에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 사람이 부담했던 비행기 값 가지고는 전용기 가격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는 이러한 데 쓰이는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탈리아하고 이란에서 이제 이 사람들 싣고 오는 과정 중에 전용기에 들일 수 있는 비용이 전부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지금 페루나 아르헨티나에 격리돼 있는 분들을 또 한 300명 이상, 아니요, 500, 이탈리아에서 500명, 그 다음에 남미 쪽에서 한 350명, 뭐 이 정도를 추가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라고 치면 제외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족이고 대한민국의 친지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가 그 나라를 갔던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투표권을 주는 의무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의무를 지킨 거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보호하는 이러한 비용들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탈리아의 전세기를 띄우는 부분. 이것도 사실은 이탈리아 한인회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세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못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요구를 했고 정부가 그에 의거해서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를 한 후에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남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페루 리마 공항이나 아니면 멕시코 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쪽에서 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 코이카 봉사단원이나 뭐 관광객들의 현지 교민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귀국 비행기 전세기를 타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생계라든지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하는 뭐 희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고 맘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심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형제 아닙니까? 우리의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을 받아들이는 게 옳지 나몰라라고 무시하고 세금 훔쳐 쓰는 도둑이라고 선언하는 이따위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를 비롯한 뭐 여러 국가들에 있는 인원들이 무사히 이 멕시코 또는 페루를 통해서 귀국할 수 있게 되길 바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야당이나 언론 기레기들은 또 세금 낭비한다고 하고 이거를 씹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해외 교민들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들어가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이거를 낭비라고 얘기하는 저 근시안적인 기레기들의 시선은 100%다 무시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우리의 국격의 위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이상을 세계 시민들한테 감동과 보온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좀 크게 보라고 애국하고 애족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모습을 다른 국가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칭송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봅니다. 월드컵에서 4강 하는 걸로 국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에서 5만 명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겠지만 그건 그 콘서트에 오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무시하던 유럽의 국가들이나 우리를 모르던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까지 다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과 국가의 국격과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적이라고 칭찬하면 우리도 저걸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한류가 아니면 뭡니까?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선진국입니까? 복지 제도가 좋다고 해서 선진국이에요. 그걸로 좋은 나라일 줄 알았던 지금 북유럽의 국가들이나 유럽과 미국의 상태를 보십시오. 저런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어떠한 희생과 봉사가 없는 국가는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